안녕하세요. 톡북입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꿀벌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양자 물리학에서 시간을 여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것, 또 하나는 인간의 정신을 이용하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후자의 방식으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은 자가 퇴행 최면으로 꿈을 꾸듯 최면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으로 들어가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일종의 명상법입니다. 주인공 르네는 수상 공연장을 개조해서 최면술 공연을 펼칩니다. 어느 날 450명의 관객 앞에서 두 번의 유도 명상을 통해 과거를 다녀오게 합니다. 공연을 성공적이었고 관객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체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30년 뒤에 자신을 만나는 공연에서 한 관객이 30년 뒤 이 세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스파. 그녀가 본 30년 후 미래는 참담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이 더운 겨울날. 인구는 이미 150억을 돌파했고 도심은 혼잡하고 악취가 났으며 무례하고 신경질적인 인파로 인해 그녀는 바닥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으켜 주지 않고 계속 다 넘고 지나갈 뿐이죠.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누군가는 밟고 지나고 심지어 구두발이 배를 눌러 고통을 느끼며 최면에서 깹니다. 너무 급하게 최면에서 깬 나머지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무대 밑으로 뛰어내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뛰어들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 르네는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30년 뒤 세계를 보기 위해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노인이 된 자신에게서 2053년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에 대해 듣게 됩니다. 르네는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최면에 참여한 베스파가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본 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식량 부족, 전쟁의 시작이 꿀벌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 골몰합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으려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이 바로 꿀벌의 예언입니다. 르네는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 교사였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자주 자신의 전생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 위기에 있는 르네에게 대학에서 역사 초빙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학장 엘렉상드로도 자가 퇴행 최면을 통해서 전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전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엿봅니다. 그리고 엘렉상드로, 그의 딸 멜리사와 전생에 자신이 존재했던 곳으로 역사 연구를 빙자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르네와 엘렉상드로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의 기사로 참여했던 자신과 교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벤과 가스파르에게 나타나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며 예언서를 쓰게 합니다. 그것이 꿀벌의 예언이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르네 일행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꿀벌의 예언이라는 예언서를 찾으려는 모험을 떠납니다. 그 끝에서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스크뜰 지하에서 흘러내린 밀랍에 갇혀 화석이 된 여왕 꿀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델리아라는 과학자에게 전해져 12세기에 살았던 이 여왕벌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꿀벌 실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말벌에 대한 저항력을 갖춘 꿀벌종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결국 르네 일행은 자신들이 과거에 어떻게든 연결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르네를 파산으로 몰고 간 사건의 주인공인 베스파까지도요. 그리고 꿀벌의 예언서의 메시아가 자신들이 발견한 그 원시 여왕 꿀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르네 일행은 3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50억에 도달했던 인구가 30억까지 줄어들었으나 식량은 풍족해졌습니다. 대도시가 대부분 폐허가 되었고 숲이 사라진 자리를 사막이 점령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천천히 회복됩니다. 인류는 세계를 지배했던 증오심과 광신주의의 염증을 느꼈고 협력과 연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 히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 인류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드보라라는 중세 여성으로 살았고 태양과 꿀벌을 경배하는 철학적 사고를 갖춘 집단의 일원이었고 여러 번의 환생을 거쳐 멜리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인간 벌집 공동체에서는 돈의 존재가 사라질 것이고 노동과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 여깁니다. 드보라 히람의 철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팽창이 아니라 균형이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갑니다. 물론 바깥 세계에는 이른바 야만말벌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폭력적인 약탈자들은 취약한 마을과 도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면 꿀벌 인간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병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녀는 도시 운영을 위해 어려움이 처하면 시간을 구부리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한 두 남자, 르네와 엘렉상드로를 만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부조리, 불공정, 전염병, 학살, 전쟁으로부터 벌집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요. 한 권의 책을 짧은 요약본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르네 일행이 사라진 예언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동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자물리학과 상대성이론을 아우르는 통찰력은 과학과 영성의 교차점에 대한 뛰어난 상상력으로 이어져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톡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